책으로 22페이지로 잠깐만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도형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배울 거야.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참고로 앞에서 배웠던 게 표준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꼴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럼 표준형이라고 보통 이제 수학에서 부르는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특징은 한눈에 가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울기 그냥 읽어낼 수 있죠. 기울기는 m이고 y절편 n이지. 한눈에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렇게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표준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고 일반형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꼴이 되게 표현하는 거야. 같은 식 얘를 y만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방정식 꼴로 다 한쪽으로 넘겨서 우변이 0이 되게 표현하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여러분들 보통 중학교 때는 1차 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차 함수꼴로는, 즉 이 형태로는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함수일까? 함수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니냐면 x가 3일 때 대응되는 y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대응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림은 맞는데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표준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m과 n에 뭘 집어넣더라도 x는 3이라는 직선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얻어낼 수가 있니? 없어. 왜 없지? 어떤 경우에도 y를 없앨 수가 없죠. 지금 m과 n에 1000을 집어넣든 만을 집어넣든 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든 여기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y가 살아있기 때문에 x는 3 같은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꼴로 표현하는 건 1차 함수라고 하고 이 1차 함수에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반형입니다. 이 경우면 가능하죠. 그냥 b가 0이고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면 넘겨주시면 이런 직선도 표현 가능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두 가지를 다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일반형도 표준형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y만 넘기면 3x 플러스 7이지. 우리가 읽기 쉬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냥 특징 정도만 살펴볼게. 얘랑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평행하지? 평행합니다. 둘 다 기울기가 3입니다. 이걸 제가 일반화해서 표현해보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이 개수의 비가 똑같으면 되지. 개수의 비가 똑같으면 됩니다. 꼭 개수가 같을 필요까지 없어요. 얘랑도 평행한 게 맞지? 평행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기울기가 3이고 얘도 3이니까.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예분의 얘를 구하든 똑같이 나오면 평행하다라는 거 알 수 있지. x 개수의 b랑 y 개수의 b가 같으면 평행하다. 자, 그럼 이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뭐 외운다기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x 개수의 b랑 y 개수의 b가 같으면 되겠지. 근데 주의하실 점. 여기서 상수항의 b도 같으면 어떻게 되겠니? 상수항의 b도 같으면 둘은 똑같은 식이지. 일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행할 조건은 얘는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맞죠? 그게 여러분들 22페이지 중간에 나온 내용이에요. 중간에 나온 내용이고 자, 이제 나머지는 제가 바로 뭐 문제로 살펴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왜 주말마다 복사하기가 고장이 날까? 뽑아줘야 되는데.
141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이제 내가 부호를 주어질 테니 직선의 모양을 예상할 수 있냐라는 거고, 지금 둘 다 개수들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라고만 주어졌으니까 0은 없다는 얘기죠. 0이 있으면 0이 나올 텐데, 그럼 일반형으로서는 이 직선의 개형을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꿀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 곱하기 C가 양수이고 B 곱하기 C는 음수이다. 자, B 곱하기 C가 음수면 B랑 C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B랑 C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곱하기 C가 양수라는 얘기는 A, C는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C는 부호가 같고 B, C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A랑 B는 어떻게 될까요? A랑 B는 부호가 달라야겠지? 달라야 되잖아. A, C는 같은데 B, C가 다르니까 부호가. 그러니까 얘랑은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B랑 부호가 다르니까 A, B는 부호 다르다. 제가 뭐 설명은 길었는데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A, B가 부호가 다르면 B분의 A는 음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얘는 B, C가 부호가 다르니까 B분의 C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지. 자, 그럼 이 직선은 그려냈을 때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중에 기울기 y절편이 모두 양수인의 1번밖에 없죠. 1번.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야 되고 y절편도 양수니까 1번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연습하고 넘어가 볼게. 14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42번. 자, 이번에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얘는 정점을 구해달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그려내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려내야 되는데, 여기 항상 이상한 애가 한 마리 껴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K가 껴있지? K가 껴있습니다. 얘는 직선은 맞아. 왜냐하면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은 맞습니다.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면 K에 관한 무슨 식이니? 항등식 말하는 거죠.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자,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K에 관하여 정리하지 않아? K에 관하여 정리합니다. 자, 그럼 저는 해처 모여를 할게요. 일단 먼저 전개를 하고, 자, 저는 K에 관하여 정리하는 거니까 K가 포함된 애를 K로 묶어낼게. 그럼 맨 앞에서 EX 플러스 Y 플러스 3의 K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자,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는 XY 값 찾아주시면 되지. 그냥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뭐 그냥 항등식이죠. 항등식. 자, 그럼 E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고, 자, 얘랑 연립할 거니까 여기다는 2 곱해서 그대로 쓸게. 자, 더해주시면 Y는 1 나올 거예요. 그럼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그럼 이 점은 주었다 깨놔도 K값에 관계없이 지나야 되는 점이고, 저 직선을 혹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마이너스 2,1을 먼저 찍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하는 식이에요, 저게. 자, 근데 마지막에는 원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물어봤으니까 그냥 루트 5. 점과 점 사이의 거리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는 상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148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48번. 자, 점 A, B가 다음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A를 B로 표현하는 게 조금 이뻐 보입니다. A는 3B-1이 되겠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새로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항상 지나는 점에 숨어있는 표현은 A, B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으라는 얘기죠.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 A, B에 관계없이. 요 노란색 글씨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A, B가 지금 고춧가루처럼 껴있는데 저 미지수랑 상관없이 지나는 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지수를 두 개를 둘 이유가 없죠. A 자리에 3B-1 집어넣으면 자, 얘는 직선이 맞아. 직선이 맞는데 B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 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개. 뭐 2도 넘겨볼게. 그 다음에 B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묶어내시고. 자, 그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이게 0 나오고 얘가 0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x 값은 바로 나오지? x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죠.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인데 얘도 0 나오려면 y는 마이너스 6 나오면 되지. 자, 그 점은 p, q, p-q니까 답은 4 나오겠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유형.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자, 여기 보면 이제 유형 8이 여기까지 한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중요한데 어떤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난다 라는 보통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보통은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죠.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얘랑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푼다라고 하면 x좌표, y좌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야. 교점을 구하지 않고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에 맞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절대 교점 구하지 마. 교점을 구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교점을 구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점을 구하셔야 되고, 아니 선생님 정점이 뭔가요? 정점은 방금까지 구해봤던 게 정점이야.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야만 하는 점을 수학에서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을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시중교재에는 낚시가 없습니다. 시중교재에는 보통 기울기가 스몰 m인데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기울기가 m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m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m일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니까 그 부분만 꼭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는 조금 길게 볼게. 일단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표준형이 더 나을 것 같아. 얘는 그럼 넘길게.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또 y만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제가 기대하는 이 그림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 요걸 보고 잠깐만 집중. 이거 직선 맞아? 왜 직선이 맞지? 누군가 물어보면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 때까지 하셔야 되는 행위는 m이 지금 고춧가루처럼 껴있지. 근데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방금과 같은 순서로 정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정점이면 m에 관하여 정리하면 되잖아. 굳이 넘기고 자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 지나니? 마이너스 1,1 지나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m이 100이든 1000만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이거 0으로 날아갑니다.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납니다. 이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는 기울기를 읽어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시중교재니까 기울기는 깔끔하게 그냥 뭐니? m이 기울기지? m이 기울기. 자, 이제 잘 봐. 첫 번째 직선을 제가 그릴게. 자, 첫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식이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난대요. 여기 지나야 돼, 여기. 맞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근데 얘랑 몇 사분면에서 만난대 지금?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죠? 맞지? 그죠? 그럼 그 한 개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 한 개. 한 개라는 건 이걸 넘어가면 1사분면에서 안 만나지.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1사분면에서 안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1사분면에서 안 만나요. 이 두 가지 경우.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외워. 항상 기울기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습니다. 양수이든 마이너스든 기울기가 커지면,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기울기에 미지수가 와 있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와.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렇게 풀기를 기대합니다. 이때는 요때는 0,2 지날 때지. 근데 0,2를 대입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1이지. 왜? x가 1 증가할 때 y 1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읽어버릇해야 돼. 그래야 2학년 때부터 편합니다. 식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얘도 한 번에 읽어봐. 얘 기울기 얼마야? 붉은색?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왜? x가 한 칸, 두 칸, 세 칸 증가했을 때 y가 1 감소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내려가면 기울기 음수죠. 이렇게 올라가야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x축이나 y축은 사분면에 포함이 되니? 안 되지. 사분면의 경계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는 게 아닙니다. x축이나 y축은. 자, 이제 마지막엔 부등식만 작성하면 돼요. 기울기가 커지면 무슨 방향으로 회전이라고? 반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반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이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커지면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겠지. 여기까지 돼? 근데 이 문제는 기울기가 그냥 m이라고. 항상 m인 거 아니야. 학교 시험에는 m으로 잘 안 주어집니다. 여기 뭐 마이너스 2m 막 이런 거 나와요. 그 부분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이게 그대로 답이겠지. 오케이? 자, 내가 이 문제 여러분들 이해했나 볼게.
똑같은 문제에서 이건 가장 쉽게 낸 거예요. 대표 유형이니까. 조건을 바꿔볼게. 제 4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데 4사분면이면 이쪽이지. 이쪽에서 만나야 돼. 집중하고 있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발로 쉽게 풀어도 다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지? 일단 작아야 돼. 기울기가. 근데 이걸 쓰면 답이 맞을까? 이쪽은 뭘까요? 이쪽이 포인트. 계속 맞나? 만약에 기울기가 작아지면 시계 방향이잖아. 그럼 나중에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2사분면에서 만나겠죠. 그럼 경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 경계가 어딜까 봤더니 얘랑 기울기 똑같을 때 이때는 안 만나지. 안 만나잖아.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면 반시계라고. 얘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작아야겠지. 이놈의 기울기는 이놈이잖아. 이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냥 이것만 냅다 쓰시면 안 돼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제일 편안한 거고 이 문제에서 2사분면이나 4사분면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m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이면 이 정점도 달라질 거고 이때는 기울기가 뭐니?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m이지.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낸 후에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분만 좀 저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다시 당부하는데 과제하실 때 연립방정식 풀지 마.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접 교점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직선은 설령 풀릴지언정 나중에 더 많은 걸 배우면 절대 못 풉니다. 그림 그려서 풀어. 그림 그려서. 자, 얘는 조금 제가 확인해 볼게. 152번이랑 두 문제 풀어보시오. 152번이랑 15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숙제 줄인다는 생각으로 제가 시간 드릴 때 빨리빨리 풀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얘기네. 그럼 전에 정점을 먼저 찾아볼게. 이게 뭐 상이라고 돼 있지만 원리만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일단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 맞고 항상 마이너스 3,2 지나죠. 얘가 정점이고 기울기는 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인데 A점만 주어졌죠, 지금. 그림은 제가 랜덤으로 그릴게. A점만 주어졌으면 그림이 주어지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 BCD를 돌려 찍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BCD 이렇게 찍든지 BCD 이렇게 찍든지. 근데 어느 경우에나 A에 마주보는 점은 뭐야? C입니다, C.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ABCD를 찍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ABCD를 찍던 C의 위치는 변함이 없죠.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한쪽 방향으로 찍으셔야 돼. 랜덤으로 A, B, C, D 자기 편한 대로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럼 답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C가 항상 마주보는 변입니다. C가 항상 마주보는 점. 자, 근데 저 직선이 마이너스 3,2를 지나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항상 2등분한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항상 2등분하려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그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넓이 2등분하는 거 맞지? 그리고 정확히 이 점이 그러면 얘가 돼야만 하죠. 저 직선은 얘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며. 그럼 C점의 좌표를 예상하라고 그랬는데 C점의 좌표, C랑 A의 중점이 이거 나오면 되죠. 심플하게.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어?
다시 아니 선생님 C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림이 안 나오면 A, B, C, D 한쪽으로 찍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림이 안 나왔을 때 A에 마주보는 점은 C야. 자, 그럼 AC의 중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고요. 2분의 Y 플러스 3이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X좌표는 마이너스 7이고요. Y좌표는 1 나오겠죠. 1번 다 나오니? 대답이 없다. 자, 152번은 나왔어요? 그림 그리라고. 제발 그림 그려. 자, 그 다음이 유형 9까지만 제가 잠깐 살펴볼 텐데 유형 9는 직선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이 다음 단원인 원에서 설명하는 게 좀 다를 거야. 근데 직선은 제가 굳이 어렵게 안 갈게. 쉽게 봅시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구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 얘는 교점을 구할 수가 있니 어렵니? 구할 수가 있니 없니? 있죠. 그냥 교점을 구해. 직선이면. 원은 좀 다릅니다. 원은 좀 다른데 직선은 그냥 구하시면 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지 뭐. 자, y는 2가 나오겠고 x는 1이 나오겠고. 그죠? 그럼 결국은 교점은 1,2가 되겠고 1,2랑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내시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처음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그냥 기울기 먼저 구하셔야겠지. 기울기 1에서 4 뺀 거 분의 2에서 뺀 거. 자,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그럼 제가 직선 그대로 구해볼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저는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하셔도 결론 똑같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이런 일반형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럼 제가 넘겨볼게. 넘겨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상수항 똑같네. 상수항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고 맞췄으니 A, B는 각각 1, 1 나오면 되겠죠. 둘 다 1이니까 2A 플러스 B는 3 나오지. 자, 얘는 그냥 저는 교점을 직접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연습만 해보자.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오. 156번.